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이스라엘 하늘에는 2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 측은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유가는 어제 장중 5%대까지 치솟았는데요. 다만 이 중동 리스크에도 연말까지 유가가 하락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가가 하루 만에 3% 넘게 급등하긴 했는데 아직도 70달러 선 초반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인 나라 아니겠어요? 네.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오펙 플러스 감산 축소, 이쪽 이슈가 영향을 주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연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이 100만 배럴을 증산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유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두바이유 최근에 1년 주가 추이를 가져왔는데 유가 추이를 보시면 작년 9월에만 해도 93달러 정도 됐는데 이제 최근엔 지금 73.5달러, 조금 올라와도 저 정도입니다. 1년 동안 20% 넘게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죠. 오펙 플러스는 원래 지금 10월에 감산을 해제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유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12월까지로 감산 해제를 좀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오펙 플러스가 지금 감산 조치에서 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는 판단에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원유 패권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유, 석유 하면은 중동 국가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혹시 앵커는 세계에서 최대 산유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우디 아니에요? 사우디인 줄 아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22%로 제일 많습니다. 네. 일평균 2,2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지금 하루에 200만 배럴을 감산하면서 하루 평균 89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거의 2배에서 3배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오펙 플러스가 사우디, 러시아가 있는데 저 두 국가를 제외하면 캐나다, 중국, 미국 전부 다 오펙 플러스 밖에 있는데 이 국가들이 시장 점유율을 먹고 있으니까 내부에서도 불만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산을 했고 이게 지금 유가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그럼 유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제가 3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짚어드렸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아무래도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주변의 산유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의 부양책인데요. 아무래도 이 중국의 부양책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난다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또 날씨인데요. 오늘 또 선선해졌는데 이제 한파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니냐의 영향으로 원래 겨울철이 난방 수요가 많긴 한데 더 추우니까 이제 난방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짝 추운 기운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다가 일단 경기도 지금 갈수록 둔화되는 추세라고 하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아무래도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높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유가 시나리오별로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제가 좀 원유가 사실 안 쓰는 데가 없겠지만 가장 민감한 업종들로 준비를 해서 유가 상승 하락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유가가 오른다라고 할 때 정유주가 있죠. 이 SOL 같은 정유주들은 긍정적입니다. 실적에 긍정적인 게 두 가지 이유로 짚어보면요.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장부상이 재고 평가액이 높아진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제 마진이라고 있는데 이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마진이 붙는데 이게 보통 기름값이랑 같이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 이익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유가 상승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 항공주나 해운주가 마이너스로 꼽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연료비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HMM의 지금 상반기 연료비 비중인데 HMM이 이 상반기에만 18.3%가 비용으로 지금 연료비로 쓰였고요. 대한항공은 33.6%가 연료비로 들어갔습니다. 저게 지금 거의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되니까 이 6개월 동안 기름값만 2조 3천억 원 썼다. 그렇게 상당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다면 비행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사실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은 지금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유주 입장에서는 악재고 지금 해운주나 항공주 입장에서는 호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사우디가 감산을 더 끌어가기 어렵다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주 쪽의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비중을 그렇게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처음에는 뭐 1, 2년 안에 끝나겠지 했었던 게 지금 계속해서 이뤄왔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정유주에 대한 정제 마진 감소로 인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유업계의 지금 그 정제 마진이 우리가 이제 원유가 심지어 마이너스로 갔었던 코로나 시절에 그 팬데믹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네.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현재 배럴당 1.63달러인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손익 분기점은 4에서 5달러라고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겨울이 오고 있고 올해는 유독 더 추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격의 하락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많이 생산을 할 거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 반대는 많이 쓸 거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질 거니까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여기에 그러한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국이 또 아까 처음에 얘기랑 또 이어질 수 있는데 경기 부양 의지를 밝혔다 보니까 그 수요 측면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좀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 하락의 어떤 수혜로서 우리가 인식해봐야 될 종목이나 섹터 중에 네. 베스트를 하나 꼽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장표로 잘 보여주시긴 했었는데 저는 항공주라고 생각을 항공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또 미국에서 또 그런 이슈들이 나왔고 근데 우리가 코로나 당시 때 결국은 대한항공이 돈을 어떻게 벌었어라고 하면 화물사업부가 벌어다 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오히려 비용은 내려가는데 수요는 더 증가할 수 있는 뭐 경제학적 논리에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좀 있으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해운주도 좋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마도 항공주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이랑 치고받고 하면서 네가 먼저 때렸니 내가 먼저 때렸니 뭐 이러면 싸우고 있는데 사실 네. 탈무드에서 보면은 가장 복수에 잘하는 거는 잘 사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이 복수의 쳇바퀴에서 내려오길 바라면서 반복되는 분쟁 떨고 있는 시장 이젠 멈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의 엔터프라이스가 사실 이제 다음 주면은 막을 내리죠. 이번 주에 끝이 나죠. 네.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를 않을 예정인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준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잠시 후에 얘기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